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어떤 계기가 생길 때마다 무언가를 다짐하곤 합니다. 이제 정말 나쁜 습관을 버려야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할 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속삭이죠. 난 정말 의지가 약해.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평생 이렇게 살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오히려 우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패턴 속에 더 깊이 가둬버릴 뿐입니다.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셈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단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필터나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증오라는 독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을 나누는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감을 주고 상처 주는 말로 그를 몰아세워서 마법처럼 나아지게 만들 건가요? 아닐 겁니다. 당신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연민을 담아 그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 친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합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벌을 사용하죠. 하지만 처벌은 습관의 쇠사슬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비난이 아닌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내 모습이구나. 내가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네. 그리고 이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것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입니다. 그 습관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빠져있는 하나의 행동 패턴을 설명할 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동을 동일시하는 순간 당신은 실패로 만들어진 정체성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나쁜 습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의 에너지는 파괴적입니다. 증오는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눈을 멀게 하며 당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상에 더욱 집착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수용의 태도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지금의 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놀랍게도 성장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힘으로 복종시키려 하면 동물은 더욱 사나워지고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동물의 본능을 이해하며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동물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한 나머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일 뿐입니다. 만약 분노로 그것을 부수려고만 한다면 습관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인정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방향을 슬기롭게 전환시킨다면 당신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주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통제된 힘이며 수치심이라는 독에 자신을 중독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함입니다. 그래, 오늘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성공할 나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책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 혐오는 쉽습니다.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연민을 동반한 자기 인식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쁜 습관을 마주할 때 정직하되 존엄을 잃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 행동은 인지하되 그것을 당신의 가치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미움 없이 습관을 마주할 때마다 그 습관이 당신을 정의할 힘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누군가로 자신을 재건하는 것. 당신의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과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공격하는 대상은 결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명료함과 인내,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패턴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언제나 될 수 있었던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당신 자신을 부숴야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스스로의 적이 되기를 멈추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려 할 때 문제의 뿌리를 파고드는 대신 표면만 긁어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과식, 미루는 습관, 끝없는 스마트폰 스크롤링 같은 나쁜 습관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이 행동만 멈추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그것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습관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만약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려 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벽에 균열만 땜질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쁜 습관은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자라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루함이나 외로움일 수도 있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기대감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과거의 트라우마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느끼는 유일한 안정감, 즉 익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습관은 결코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나름의 생존 전략이자 스스로를 위로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시도입니다.
파괴적인 방식일지는 몰라도 어떤 수준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맡았던 역할을 대체해주지 않는 한 그 습관은 끊임없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미루는 습관을 봅시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게으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막상 도전했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결과가 충분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을 때 세상이 나의 부족함을 알아챌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당신은 회피하고 미루고 내일부터 하자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잠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습관의 본질입니다. 회피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잠시 보호해주는 일시적인 안도감의 순환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당신은 영원히 미루는 습관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증상만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식은 어떻습니까? 의지박약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서적 공허함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위로입니다. 마음속 텅 빈 공간을 채우는 하나의 방식이죠. 만약 당신이 오직 다이어트와 의지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 다시 무거워지는 순간 오래된 패턴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그 허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어쩌면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수치심만으로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습관이 행동 그 자체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묶여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마주하지 않은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패턴들을 그저 주먹을 꽉 쥐는 것만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에 인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가?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습관으로 대체하려 했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뿌리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내가 묻어두었던 두려움, 외면했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당신이 그 뿌리를 빛 속으로 끌어내는 순간 그것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끝없이 결과와 싸우는 대신 원인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습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습관이 뿌리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진정한 자유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행동을 멈춰야 해라는 얕은 수준의 정직함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혹은 이 습관 없이는 내가 누구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더 깊은 수준의 정직함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직함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진짜 적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비로소 그 적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겨워하는 모든 습관은 당신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판단 없이 그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의향만 있다면 당신은 그 자물쇠를 열 열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습관이 적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진짜 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정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순간 진정한 변화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뭇잎만 쳐내지 말고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하십시오. 표면만 다루어서는 결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감히 마주할 때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저 그 행동을 멈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습관을 도려내면 갑자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빼내면 그 자리에는 빈 공간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더 강하고 더 나은 무언가로 채우지 않는다면 오래된 습관이나 그만큼 파괴적인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더니 대신 과식을 시작하는 사람, 술을 끊었더니 끝없는 온라인 세상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사람, 스마트폰 스크롤링을 멈추려 했지만 그 자리를 TV 몰아보기로 대체하는 사람, 그들은 한 가지를 멈췄지만 그 자리를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은 단지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결코 행동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그것이 충족시켜주던 필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필요를 해결하지 않은 채 행동만 제거하면 당신은 공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결코 오래 비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습관을 버리는 것은 뺄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환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의 습관이 스트레스를 달래는 것이었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면 더 깊고 지속 가능한 위안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제공했다면 삶에서 도망치고 쉽게 만들지 않는 건설적인 참여,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과거로 다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은 우리 뇌의 신경 경로와 같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깊어지는 길이죠. 당신이 그저 습관을 없애려고만 할 때 당신은 오직 힘만으로 그 깊게 파인 길에서 기어 나오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습관을 대체할 때, 즉 새로운 길을 낼 때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갈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래된 길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길은 튼튼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무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나쁜 습관이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냥 멈추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침대에 누워 안절부절 못하며 자극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굴복하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습관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을 읽거나 당신의 생각을 일기에 적거나 혹은 다음 날을 계획하는데 10분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나쁜 행동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충동이 일어날 때 손을 뻗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습관은 스트레스성 폭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먹는 것을 제한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박탈감을 느끼고
결국 식욕에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의 에너지를 산책이나 심호흡, 혹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대체 행위가 힘을 길러주는 동안 순수한 저항은 그저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피로해지고 닳아 없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이 그저 안 되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면 결국엔 그 말을 계속할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무언가에 그래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전환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결핍의 상태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성장의 상태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찢어내고 횡한 구멍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패턴보다 더 강하게 자랄 새로운 무언가를 심는 것. 진실은 당신은 텅 빈 공간 위에 당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곳에 놓기로 선택한 것들 위에 미래를 건설합니다. 그러니 나쁜 것을 그저 제거만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을 가로막는 것과 싸우기만 하지 말고 나아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십시오. 자유는 공허함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오래된 습관이 더 이상 생존할 공간조차 없을 만큼 당신의 삶을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날, 당신은 단순히 습관을 깨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을 바꾸려 할 때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바로 완벽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들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마치 스위치를 켜듯 순식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그럭저럭 해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며 오래된 패턴과 완전히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들은 비틀거리고 미끄러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완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실패했어. 난 약해. 난 절대 변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그들의 모든 노력은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립니다. 완벽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것은 명확함과 확신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당신을 무력하고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전은 실제합니다. 진전은 측정할 수 있고 진전은 인간적입니다. 변화가 흠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죄책감과 절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성장할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실제로 지속 가능한 작은 발걸음으로 말이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피아노 앞에 처음 앉아서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처음으로 역기를 들고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의 성장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의 습관, 우리 자신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갑자기 즉각적인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죠. 하지만 진실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반복, 인내, 그리고 작은 승리들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오늘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성공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는가로 측정하십시오. 이전보다 한 번 더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똑같은 순환에 빠졌을 순간에 더 건강한 반응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전입니다.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사람들을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그들을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대상의 품으로 곧장 달려가게 만듭니다. 반면에 진전에 집중하는 것은 당신에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것은 한 번 비틀거리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다름을 상기시켜줍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일매일이 그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은 완벽주의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지속 가능성을 가집니다. 또한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았다가도 오래된 패턴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만약 길이 완벽하게 순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극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틀거렸지만 나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비록 오늘의 발걸음이 어제보다 작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걷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종류의 연민 말입니다. 그 태도는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정으로 변화시킵니다. 핵심은 당신의 시선을 완벽이 아닌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랐던 것보다 느릴지라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비록 작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삶의 방식을 재구성할 추진력을 쌓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끈기 있게 쌓아 올린 그 성공은 완벽이라는 환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흠없는 실행의 인질로 자신을 잡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전에 헌신하십시오. 다시 나타나고 다시 시도하고 이전에 몇 번을 비틀거렸든 상관없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헌신하십시오. 진실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완전하지만 단호한 한 걸음씩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을 영원히 붙잡아 둘 만큼 강한 습관, 약점, 패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이겨내는 힘이 순전히 의지력에서 나온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갈되고 소모됩니다. 만약 당신이 유혹과 자극으로 가득 찬 환경에 자신을 계속해서 놓아둔다면 아무리 결심이 굳건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순환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신호들로 둘러싸인 삶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습관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주변의 공간,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아쇠,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조건들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습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신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보거나 특정 감정을 느끼거나 특정 소리를 들으면 당신의 뇌는 즉시 그에 반응하여 반복했던 습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소파에 앉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스크롤을 합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간식을 집어듭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무언가에 빠져들어 현실을 잊으려 합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환경 속에 배선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호들을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방아쇠를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둔 채 그냥 더 강하게 저항하면 돼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중독을 치료하겠다면서 중독 물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면서 주머니에 담배를 가득 채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의지력은 바닥나고 환경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환경을 재설계한다면 당신은 그 습관이 활성화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들을 제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자동적인 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밤에 스크롤하는 습관이 당신을 올가맨다는 것을 안다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침대 옆 탁자에는 책을 놓아두십시오. 정크푸드를 보면 간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집에 그것을 두는 것을 멈추고 더 건강한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파괴적인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오래된 도피처에 손을 뻗기 전에 잠시 산책을 하거나 당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의식을 만드십시오. 이것들은 사소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을 살아있게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성공을 위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더 어렵게, 좋은 습관은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는 누적됩니다. 진실은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기결정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 행동의 상당 부분은 익숙한 방아쇠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현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싸움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만약 당신이 파괴적인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주위에 계속 머무른다면 당신 스스로 그것들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모방과 소속감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만들고 싶은 습관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운다면 갑자기 환경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대신 앞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어떤 내적인 결심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재설계한다고 해서 다시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이 자리 잡을 기회를 더 적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오직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변화의 차이점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저항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방아쇠를 대체하고 공간을 재구성하고 당신 주변의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을 더대 가두도록 설계된 세상에 산다면 당신은 더대 갇힌 채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당신을 가리키는 세상을 만든다면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력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과거의 당신이 생존하는 것을 거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몇 년 동안 당신을 짓눌러온 습관을 깨기 위해 길을 나설 때 당신이 비틀거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당신은 끝났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패턴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난 할 수 없어.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를 믿는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 깊은 순환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습관은 절망에 의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재발은 길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닙니다. 깨끗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과 멈춤, 승리와 좌절로 가득 찬 지저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당신이 성장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넘어지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지 여부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입니다. 당신의 실패를 보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바로 변화하는 사람들과 갇힌 채로 남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모든 재발 속에는 당신이 기꺼이 마주할 의향만 있다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방아쇠가 되었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준비할 수 있을까? 각각의 실수는 만약 분석된다면 당신의 교육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시도하는 것을 멈출 때만 진정으로 실패합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한, 당신이 다시 헌신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러니 재발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항복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여정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배우고, 조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유로 향하는 길은 결코 넘어지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쓰러진 채로 머물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으면서 당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치심은 당신이 깨뜨리려는 쇠사슬을 강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표면 너머를 보고 당신의 행동의 진짜 뿌리, 즉 당신의 패턴의 연료를 공급하는 두려움, 상처, 필요를 이해할 때 깊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로운 것을 단순히 제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는 것,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대신 앞으로 밀어주는 무언가로 대체하는 법을 배울 때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보다 진전을 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화는 흠없는 실행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환경을 재설계하고 당신 주변의 방아쇠와 조건들이 당신의 성장에 반하는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이 비틀거렸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재발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되도록 거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은 변화는 깨끗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저분하고 불편하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길을 계속한다면, 만약 당신이 자기 혐오 대신 인식을, 부정 대신 용기를, 완벽 대신 진전을, 그리고 항복 대신 끈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부숨으로써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언제나 될 수 있었던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으로 발을 내디딤으로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